중국 서북부의 어느 시골, 형들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40평생을 일만 하며 늙어간 넷째 황씨. 그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씨는 친척들의 주선으로 돈을 주고 구잉이라는 몸이 불편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잉은 몸이 많이 불편해 배뇨 장애를 갖고 있었죠. 하나로 약 4만원, 구잉을 황씨에게 넘긴 사람들. 이들은 결혼식 없이 기념사진 몇 장만 찍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첫날 밤 서로 어색하기만 한 두 사람. 황씨가 가족처럼 아끼는 당나귀를 챙기러 나간 사이 구이잉은 또다시 배뇨 실수를 하고 맙니다. 황씨는 애써 모른 척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이잉은 혹시나 또 실수하지 않을까 선체로 하루를 지셉니다. 황씨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올립니다. 爹妈，这是凑个音，我们成家了。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주가 큰 병을 앓아 희귀 혈액형의 피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今天这次大家来，希望大家能够救救赵永福。他今天是该要给我们放的，欠你们的地租钱也还欠的村上的肥肥呢。 아무 그쵸. 딱 맞는 혈액형은 바로 황씨뿐이었습니다. 就成了，我们楼的哈，俺外面等着的了。坐。少听听。咋了？少听。 구잉은 처음 타보는 차에 멀미로 구토를 하고 咋你尿在车里嘛？ 전你们去手指下. 처음 보는 광경에 황씨와 구잉은 서로 어색해합니다. 애써 음식을 먹고 황씨는 체열을 하러 들어가게 되죠. 황씨는 이미 빚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没了钱了，这给你开销吧。别扯啥都不了，咱就是了。 그는 직접 구잉의 옷을 빨래하고 살뜰히 챙겨줍니다. 哥，吃个去。你可得没付了，你这就看啊。你不能走好，300拿上去。我身上只有50块钱。还买啥衣裳呢？哎呀，宝马车不能买。 哥，20枚吧。 哥哥带带。 그때 지주의 가족이 대신 외투 한 벌을 사주는데요. 哥，那衣服拿好吧。在我家里的前面的啊。为啥跟他发的走啥的？你看这身。 황씨는 남에게 비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귀가하는 황씨를 늘 기다리던 구잉. 把这部分的东家破回来干啥呢？冷不不的。 不，是这样。哥，我和父母一起把这衣服穿上，这衣服也长。 구이잉은 몸이 불편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애써 무언가라도 보탬이 되려 합니다. 이들은 최빈층이었기에 TV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늘 옆집에서 몰래 TV를 훔쳐보곤 했죠. 上就会游上来，下去就会马上游上来。你还跑到别人家看电视呢？ 看电视啊！咋？行了，不说了。啊，或者行动促建设，对至少。我是那把孙子就凳子上了。 농촌 현대화 정책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再搞试试。该干的家还下开带了。 철거 대상이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하죠. 村里给我打电话了，这不雇人的房子不少在我车里面，没雇人的房子那多的了，暂时留个不少的房子摆我给他。 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마을 한켠에 비어있던 낡은 집으로 급히 옮겨가고 황씨는 그제야 진짜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你就走，我们走下一家子吧。 真的，可的呢。日子回来就回来，急了就他自己挣去。 건축 자재를 살 돈조차 없던 황씨는 진흙을 이겨 직접 흙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这稿子老板提上走。 구이잉은 몸이 불편함에도 물을 나르고 흙을 거르며 남편 곁을 지킵니다. 饭做好了。 집을 짓는 고된 노동 중에도 지주의 가족은 자꾸만 찾아먹죠. 大夫，你抽我的吧，你不能再抽男的了。 그래서 구이잉은 자신의 피를 대신 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체열도 하고 고된 노동까지 하면 하나뿐인 동반자가 갑자기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我先同你跑上房。 마을에서 구이잉은 몸이 불편하다고 무시를 받아도 快，你没开灯，有脏东西。 늘 남편 황씨는 그녀의 편이었죠. 这怎么奇怪呢？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아직 마르지 않은 흙벽에 비가 쏟아지고 明哥了，好好换上铁锅。 구이잉은 비늘을 씌우려 뛰어들지만 你把小娘把这做了，还要把这张。这是叫你吗？ 황씨는 집이 무너져도 괜찮다며 아내에게 먼저 비닐을 덮어주죠. 你那么干我吧？ 像我们家的驴吧，嗯，这个驴的命都比我的好。你是好人，能干你。 그날 이후 구이잉은 황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我把那发一个小包，你把飞的白的。听到俺们电视开的呢，你开开枪。 부부는 당나귀 하나의 의지에 조금씩 살림을 늘려갑니다. 人家搁批的面，你哪有吃去？ 황씨는 소장료를 모두 정산하면 도시의 큰 병원에 가 구이잉을 치료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죠. 몸이 불편해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구이잉. 拉。 드디어 집이 거의 완성됩니다. 我们修房子了。 집이 생겼어도 이제 생계를 위해 황씨는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来画画吧，嗯，吃口馍馍吧。这是个什么哈？我要给你吃个呢。 여전히 황씨는 자신보단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大夫，抽满了，满了，抽满了，快搬走。不能再抽了。这做下工钱，给家丢了这金块，都是个开销，都是运气呢。 밀을 베던 어느 날 계속된 고된 노동에 황씨는 구이잉에게 상처를 주게 됐는데요. 吃口馍馍，慢些点啊。把你个鞋吧，多少点子那早就看着了。你好，坐的朝走。把关枪上下来。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구이잉에게 사과를 합니다. 밀껍질에 구이잉의 몸에 발진이 생기고 哟，吃面正是了。我把你副本没上，来，还来，热乎乎的。不咋的，你盘这个骨头，我给你脱的是少。 황씨는 그녀를 게을로 데려가 조심스레 몸을 식혀줍니다. 집을 완성을 다해갈 무렵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燕子的网友燕子自己来了吗？燕子那是扔我的。开过来，车来。好心皮。 극빈증으로 분류된 황씨는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제공받을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황씨는 그 소식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就搁17家伙得了跟那烧了喊呢，我跟那生气喊了个头。我就是个工地的，我城里有个楼房干下去了。日了，鼓浪，想让哪里要去呢？你们咋操过这个指挥啊？ 그는
구잉의 길은 자식 같은 가축들이 걱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황 씨는 그 소식을 접한 뒤에도 묵묵히 자신의 집을 완성하게 가고 있었죠. 这个楼房修得不错。 哦，你发烧的了，起来走稳走。瞅瞅你的鸡娃子跟着下的这个带的味道，这个开始呢，他天天下闹。 하지만 다음날 늘 새참을 들고 오던 구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황 씨는 개울가에서 여인이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은 아내를 발견합니다. 몸이 불편했던 구잉은 혼자 몸을 씻다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던 것이죠. 你这一边的大小的照片吗？ 장례도 조문도 없이 황 씨는 홀로 아내를 불모지에 묻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처럼 아끼던 당나귀를 놓아줍니다. 더 이상 아내를 태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나귀는 그 근처를 맴돌 뿐 떠나지 못합니다. 就你走都不会走。 한편 농촌 개선 정책으로 빈집 철거 보상금 15,000위안이 나오자 황 씨가 힘겹게 지은 집도 결국 철거 대상이 되고 그 보상금은 셋째 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빚을 모두 갚고 你的是个鸡蛋，是个这蛋坏上了，不坏了。 그리고 아내가 남긴 달걀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죠. 그가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는 영화는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지었던 집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공식 개봉 이후에 빠르게 상영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촌 현대 정책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국가 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개인을 중심에 두며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어떤 정치적 구호도 외치지 않지만 그 침묵 자체가 비판이 됩니다. 체제 속에서 무너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영화가 된 셈이죠. 이 영화는 황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관객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이 사회에서 황 씨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집은 사라지고 흔적은 남지 않으며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무상함이 이 영화가 가장 잔인한 지점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다는 눈물을 짜내는 비극이 아니라 조용히 분노를 축적시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발과 효율,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오래 남는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먼지로 돌아가다였습니다.